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식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하반기 기대작 쿨러 정리. 컴퓨텍스는 종료됐지만 현장에서 공개된 신제품들은 실제 출시까지 시간이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이야기 드린 대로 AMD와 인텔의 차세대 CPU들이 등장하면서 이 본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CPU 사게 되면 우리가 늘 같이 사게 되는 제품 있죠? CPU 쿨러 신제품 소식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 AIO 일체형 수냉 쿨러 쪽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업체에서 신제품이 등장했는데 이목을 끈 제품은 딱 두 회사의 제품, 쿨러 마스터의 360 아이온이랑 커세어 타이탄 RX RGB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회사 모두 새로 나올 신제품이 자신들의 이전 제품보다 최대 온도가 무려 4도 정도 더 떨어졌다, 이렇게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벤치마크 해본 게 아니고요, 이 제조사들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막상 샘플이 저희 쪽에 도착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이런 주장이랑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나가고 있는 건 저희가 직접 테스트했던 40dB 기준의 AIO 일체형 수냉 쿨러의 기존 벤치마크 그래프인데요. 사실 쿨만은 기존 애트모스가 원래 탑티어였어요. 지금 차트에서 이게 2등으로 나올 텐데 이거 1위가 420 라디고요. 애트모스는 360 라디라서 사실상 쿨마가 지금 어깨 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마스터 리퀴드 360 아이온이 지금 보시는 이 온도에서 4도가 더 내려간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이 말이 맞다면요, 커스텀 수냉 뺨치는 쿨링 성능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수냉 쿨러들의 쿨링 성능은요, 사실 뭐 펌프나 유속 이런 것보다 이 라디에이터의 사이즈가 무식하게 커지면서 이 물리적 방열 면적 자체가 파워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 제가 대만에서 실제로 보고 왔지만 라디 사이즈가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결국 방열 면적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개선했다는 건데, 솔직히요,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과한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서 쿨마 측에 제가 비공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걸 제가 살짝 확인했거든요. 뭐 비공개라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AMD CPU 기준으로는 4도가 더 내려간 게 맞았고요. 인텔 CPU 기준으로는 한 2.6도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모델명이 뭐였는지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뭐 어쨌든 지금 저희 퀘이사존의 자체 테스트가 인텔의 14900K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는 편인데, 뭐 환경 변수 고려한다 쳐서 아이온이 여기서 진짜 2.6도가 아니라 한 2.2도 정도? 그 정도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도요, 이거 상승치가 꽤 큰 겁니다. 그 보일러 소리 듣던 14900K 기준으로 40dB 환경에서 최대 온도가 80도를 안 넘을 수도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알던 그 짭수 수준이 아니고 그 내부에 라디랑 펌프 개별로 연결해서 아주 간단하게 수로를 짜서 구축하는 그런 인스턴트 커수 같은 그 수준의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요새는 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거 겁나게 귀찮습니다. 냉각수 갈아줘야지, 가끔 블록돼서 수로 청소해줘야 되지, 뭐 하나 잘못돼서 Q코드 뜨죠? 그럼 그 물 다 빼고요, 수로 해체하고, 그거 진짜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게다가 요새 그 수냉 블록들 좀 비쌉니까? 예전에야 뭐 GPU 블록 하나에 10만원 했지, 요새는 막 50만원, 60만원, 그냥 가격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 주변에 누가 커스텀 수냉 한다고 하죠? 그럼 저는 무조건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게요, 이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요. 아무튼 쿨마의 신제품 360 아이온, 짭수가 이 정도까지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면 커수 진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감성적인 측면, 네, 그거는 인정해요. 이쁘죠? 뭐 수로 짜는 것도 재미고, 그리고 외장모라까지 연결해서 헤비하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기준으로는 이런 짭수가 좋아져 봤자 짭수긴 한데, 요새 뭐 오버클럭도 시들시들하고 글카도 그 언더볼팅이 유행이 시대에 굳이 그렇게까지 과투자하거나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쿨러마스터 지금도 이미 1등인데 360 아이온까지 등장하면 진짜 니값 제대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체 설계 펌프라든가 그런 거 구축 못한 회사들 있죠? 아직도 그 아세텍이나 쿠리꺼 펌프 OEM으로 가져다가 만드는 업체들, 이번 제품부터는 이제 성능 격차가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커세어 신제품의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IQ링크 타이탄 RX RGB인데 기존까지는 IQ링크 여기 뒤에 뭐 하이드로의 약자인 H만 붙이거나 LED 뽕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하면 엘리트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탄이란 이름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쿨마처럼 자기들 기존 제품보다 쿨링 성능이 4도가 더 내려갔다, 좋아졌다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요, 커세어 분들 미리 사과드릴게요.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요 진짜 4도가 좋아져도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제품의 쿨링 성능이 솔직히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이었어요. 뭐 1세대 컴덕 분들한테나 커세어 하이드로 시리즈 인지도가 상당했죠. 그 NGXT에서 크라켄 이런 거 나오면서 상징적인 이미지도 사라졌고요. 타사들이 다 자체 개발 펌프로 전환하는 시기에 그 아세텍이나 쿠리 펌프 가져와서 만드는 그 원 패턴이 유지되면서 쿨링 성능 쪽으로는 좋은 소리를 듣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그래프, 이게 기존 IQ링크 H170i 제품인데 타사 360 제품이랑 비교하죠. 이거 아무리 저희 그 커세어가 후원사라고 해도요, 이게 대단한 쿨링 성능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일 성능 좋은 게 퀘이사전 벤치마크 기준 17위예요. 17위. 그러니까 여기서 4도가 개선이 된다고 해도 그 값이 온전히 팩트라고 해도요 1등 하는 건 힘들어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타이탄 RX RGB부터 커세어도 자체 개발 펌프가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아세텍 쿠리 펌프 탈출한다는 거예요. 사실 커세어가 커수 만지던 그 EK의 핵심 인력을 데리고 온 지도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왜 펌프 하나를 못 만들까? 뭐 그런 의구심이 이번 제품부터 해결이 된 셈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자체 개발 펌프 제품 위주로 라인업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 기존 끝판왕들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커세어 제품에 주목한 건 사실 CPU 쿨링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에 블럭 위에 다양한 커스텀 요소들을 들고 왔는데 이 위에다가 VRM 쿨링 팬을 덧대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액세서리까지 내놨다 이거예요. 그게 뭔데 이 볼타 씹덕 새끼가 또 이 난리냐 하실 텐데,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 CPU 블록 위에 이 70mm짜리 쿨링 팬이 아랫방향으로 바람을 쏴주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전원부 히트싱크라든가 인접해 있는 메모리 방열판까지 온도를 같이 떨궈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오버클럭 좀 해보신 분들, 이런 액티브 쿨링 팬을 마더보드 위에, 특히 그 CPU 블록 위에 올려두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니즈가 제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CPU 쿨링 성능이야 79도가 나오건 뭐 82도가 나오건 거기서 거깁니다. 그 오버 좀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최대 클럭에서 안정화를 본 다음에 전압이 한 틱만 더 들어가도요 최대 온도 3도 차이, 이거 사실 뭐 도찐 개찐입니다. 컷으로 물질하고 막 외장모라 연결해서 조지면 한 10도에서 20도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영향이 큰데 이런 짭수 쓰면서 3도 정도 차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온도가 더 낮은 게 오버 마진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사용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VRM 쿨링팬은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 오버클럭은 CPU 온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원부 온도도 봐야 되고요, 케이스 내부에 그 에어플로우도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번 타이탄 RX RGB에서 추가된 이런 VRM 쿨링팬이 이 외적인 부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커세어 측 주장에 의하면요, 이 VRM 쿨링팬을 장착한 상태에서 마더보드 전원부의 히트싱크를 그 온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최대 50도가 내렸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건 제조사 주장이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자기들 유리한 환경에서 드라마틱한 자료를 뽑아왔겠죠.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안 해봐도 이 정도 쿨링팬 크기의 CPU 블록이 딱 이 위치면은 나쁠 수가 없습니다. 100% 전원부랑 그 메모리 방열판 쪽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질 거예요. 저는 수냉 쿨러를 만드시는 제조사분들이 이런 걸 좀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파생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뭐 다들 그 LCD 가져다 받고 누구 집 LCD가 더 크냐, 어느 집 거는 LCD가 이렇게 커브드로 휘어져 있더라, 이런 거에만 집중하시는데 솔직히 CPU 쿨러에 LCD가 왜 필요합니까? 뭐 온도 표기해 주는 거요? 그거 처음에 빌드할 때나 챙겨보지 2달 지나죠? 솔직히 보지도 않아요.
사실 이 제품들 외에도 이번 컴퓨텍스 쿨러 쪽에 유독 볼거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이나트론에서 나온 홀로펜이라고요. 일명 그 씹덕펜도 있었는데 요게 그 홀로그램 프로젝션 기술이 적용이 돼서 실제로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와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쿨링팬 블레이드 위에 이 3D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일본 애니 주인공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막 쿨링팬에서 날아댕기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본체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특히 그 애니메이션에 환장하시는 분들 있죠. 수요가 대단할 것 같았고요. 공랭 쿨러 쪽도 잘만 해서 9900 맥스가 부활을 하면서 무슨 비행기 날개에 그 엔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신박한 디자인으로 복귀를 했더라고요. 공랭 쿨러 고집하시는 분들한테 9900 맥스 이거 추억의 핫템 아니겠습니까? 원통형 히트싱크의 그 느낌 거의 뭐 레전드가 부활한 셈이라서 이것도 막상 출시가 되면 엄청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하드웨어 시장 솔직히 노잼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다 똑같이 생긴 그 어항 케이스에 다 똑같이 그 LCD 달린 수냉 쿨러에 그놈의 똥집이만 덕지 발라놓던가 화이트로 좀 칠해놓은 다음에 감성 드립 치고 있는 그런 뇌절 업체도 많은데 그 중에는요 정말 차세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신박한 제품들도 출격 대기 중이라 올 하반기 저도 다시 이 컴덕질에 돈을 쓰게 되지 않을까. 볼타님 그런 근데 RGB는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에디야 그거 내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니 RGB 만든 사람이 볼타님 때리기라도 했어요? 야 갑자기 왜 그래 또 너 심각하게. 아니 누가 칼 들고 RGB 쓰라고 협박했어? 아니 야쟤 왜 저러냐 저거. 아니 RGB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볼타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